중국 미인의 10대 조건 중 그 첫 번째는 옥지 소환입니다. 옥지는 옥처럼 아름다운 손가락을 말하고 소환은 흰 피부의 팔을 말합니다. 옥같이 아름다운 손가락은 또 가늘어야 해서 섬섬옥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섬은 가늘다의 뜻으로 곱고 가는 여인의 손을 말합니다. 이처럼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옥지 소환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상에도 손을 중시했는데 그것이 수성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속담에 10손가락에 일생의 기륭이 있고 100년의 영화가 달려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손가락이 부드러운 사람은 총기가 있으며 뾰족하고 긴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손가락은 뾰족하고 가늘고 길며 부드러워야 합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즐겨 손톱을 기르는데 길고 뾰족하게 가는데 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우설부입니다. 새우는 가는 허리이며 설부는 눈처럼 흰 피부를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인은 허리가 가늘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가는 허리를 봉요 또는 유요라고도 하며 벌처럼 잘록하고 마치 버드나무처럼 하늘거리는 허리를 말합니다. 자고로 중국에서 미인은 두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나라의 양귀비 스타일이고 또 하나는 후한 성제의 후궁이었던 조비연 스타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각기 그 특징을 말하는데 양귀비는 북위 모란형이며 조비연은 인풍양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귀비는 마치 모란꽃처럼 풍만하고 요염한 스타일이며 조비연은 바람에 휘날리는 버드나무가지처럼 날씬한 스타일입니다. 그러자면 허리가 가늘어야 합니다. 조비연은 춤을 잘 추었는데 몸이 가볍기가 마치 제비 같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더 중시했던 것은 조비연 같은 스타일이었으며 이는 중국의 문학작품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옛날 춘추시대 초나라의 영왕은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로 인해 굶어 죽은 궁녀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연보소말입니다. 연보란 전족을 한 작은 발을 말하며 소말은 그것을 싸는 일종의 조그마한 양말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홍장분식입니다. 이는 화장수를 뜻하며 지금은 화장품의 종류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옛날 중국 사람들의 화장에는 홍분과 백분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백분이 더 빠른데 아득히 은나라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분은 기원전 6세기인 춘추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대체로 흰색입니다. 홍분은 주 또는 연지라고도 하는데 홍남화라는 꽃에서 추출한 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흉노들이 재배하던 것을 전국시대의 연나라에서 대량 재배하여 보급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흉노의 황후의 이름이 알씨였는데 그것의 중국 발음이 연지였으며 연지는 붉은색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향폐운입니다. 기향이란 피부에서 발산되는 향기를 말하며 폐운은 향낭을 폐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향수와 같으며 이것은 분에서 나오는 향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수한 향료를 사용하여 몸에 착용함으로써 피부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씨라면 춘추시대의 미인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오나라와 월나라는 철천지 원수 사이였는데 한 번은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에게 포로로 잡혀있게 되었을 때 구천이 미인계를 쓰기로 했는데 이때 바친 미녀가 서씨였습니다. 그때 구천은 몰래 향낭을 준비하여 서씨에게 차고 가게 했는데 그만 부차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서씨가 목욕을 하니 욕탕이 향기로 가득했는데 그 탕을 향수천이라고 불렀으며 쓰고 남은 목욕물은 궁녀들이 다투어 퍼갔다고 합니다. 결국 부차는 서씨에게 빠져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나라의 조비연이나 합덕, 당나라의 요영, 청나라의 향비 등도 향낭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발선빈입니다. 오발이란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를 말하며 선비는 매미 날개같이 옅은 귀민 머리를 말합니다. 지금의 서양 여자들처럼 흰머리나 갈색 머리를 했다가는 추녀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라고 해서 무조건 미인은 아닙니다. 숱이 구름처럼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발끝에 닿을 정도로 길어야 하며 그것도 윤기가 흐르고 향이 은은하게 풍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칼이 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미녀여도 나이가 들면 허사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발 선빈을 중시하는 데는 유래가 있습니다. 오발에 관해서는 좌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옛날 은나라에 유잉씨라는 제후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리따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로 까마귀같이 검은 데다 윤기마저 흘렀던 것입니다. 선비는 위나라 문제의 후궁 막경수라는 여인이 그렇다 해서 삽시간에 유행되었다고 합니다. 7번째는 운계무환입니다. 개나 화는 모두 머리에 꽂는 장식으로 일종의 비녀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머리를 틀어 얹되 구름처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후한 문제의 황후는 매일 아침 머리를 감은 뒤 빗었습니다. 하루는 푸른 뱀이 나타나 바로 아래서 또아리를 트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머리 스타일을 바꾸어 보니 보기가 좋았으며 이때부터 유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8번째는 아미청대입니다. 아는 누에이고 미는 눈썹입니다. 그래서 아미는 누에 같은 눈썹을 말하는데 다름 아닌 누에의 나방에 붙어있는 가늘고 긴 2개의 촉각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을 아미월이라고도 하는데 아미란 바로 초승달 같은 눈썹인 셈입니다. 아미는 중국에서 아름다운 눈썹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경과 같은 옛 문학작품을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아미가 눈썹의 모양을 말한다면 청대는 눈썹의 색깔을 뜻합니다. 청은 푸르다는 뜻이고 대는 눈썹에 바르는 물감을 말하는 짙고 푸른 눈썹인 것입니다. 요즘도 여인들 중에는 눈썹을 일부러 밀어내고 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중국에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인 주나라 때부터 성행하였습니다. 9번째는 명모유반입니다. 모는 눈동자로서 명모란 요새 말로 하면 해맑은 눈동자를 뜻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갈색 눈동자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반은 눈을 흘겨보는 것으로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사시라면 일단은 미녀의 축에 낄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여 맑은 눈을 중시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미목전신이란 말이 있으며 눈썹과 눈은 곧 그 사람이 마음이라는 뜻으로 미인을 미목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주순호치입니다. 주순이란 붉은 입술을 말하며 호치는 흰이를 말하며 흰이는 지금도 미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연지가 붉은 까닭은 입술이 붉어야 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입술은 붉어야 하되 앵두 같아야 합니다. 앵두는 선홍색에다 작기 때문에 자고로 미녀는 입이 크면 안 되었습니다.